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키인 부동산입니다. 사실상 서울에서 마지막 기회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서민들에게 서울은 청약에 유리한 조건이 아닙니다. 더 이상 신규 택지를 통한 아파트 공급을 기대할 수가 없고요. 사실상 저층 재건축 아파트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면서 고층 재건축 아파트 중심으로 시장에 분양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 분양 물량이 턱없이 줄어들게 됩니다. 자, 원베일리 같은 경우는요, 3천 가구 규모 중 조합원 분양을 뺀 224가구밖에 일반 분양 물량이 안 나와요. 앞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일반 분양 물량은 적게 나온다는 부분이죠. 그러면 그나마 기대할 수 있는 곳이 재개발 구역을 통한 공급인데, 이 재개발 구역도 이미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 지정했던 구역들이 대부분 이제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향후 장기적으로 공급 불안 이슈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반면에 서울 지역은 청약 통장 1순위가 300만 명이 넘어요. 게다가 고가 아파트 중심으로 분양이 많이 진행되는데 9억 초과 주택 같은 경우는 특별 공급도 없고요. 중도금 대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서울 아파트 분양 시장을 말씀드리면요. 돈 많은 무주택자들이 대출 한 푼 없이 청약 받으려고 득실되는 곳이다. 이렇게까지 제가 표현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일반 서민들이 꼭 놓치면 안 되는 마지막 기회가 있습니다. 바로 둔촌주공 재건축이죠. 사실상 서민에게 마지막이 될 저층 재건축 아파트 단지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야, 개포주공도 있고 반포주공도 있잖아. 여기는 분양 가격이 너무 높기 때문에 특별 공급도 없고 분양 이제 대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서민들이 접근 가능한 금액은 여기까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것 아파트 청약이 끝나면은요, 초고가 아파트 청약 목적이 아니면 서울 거주가 큰 의미가 없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뭐 둔촌주공 재건축이야 서울에서 손꼽히는 최고의 아파트 단지인 거 다 아실 겁니다. 자, 단지에 5호선과 9호선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강남 접근, 강북 접근 모두 다 용이하고요. 서울 도심 3대 권역에 모두 다 접근이 용이합니다. 다이렉트로 연결이 됩니다. 게다가 국내 최고의 12,000세대예요. 하나의 단독적인 신도시가 단지 안에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림픽대로 외곽순환고속도로를 통한 시내 접근, 외곽 접근 모두 다 용이하고요. 올림픽공원과 일자선 공원까지도 접근이 가능합니다. 게다가 아산병원에서 차로 10분 이내 거리라는 거예요. 연세 드신 분들이 이게 얼마나 큰 장점인지 잘 아실 겁니다. 한마디로 아파트 그 단지가 갖춰야 될 장점들은 모두 다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이 이곳을 꼭 노려야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무려 4,786세대의 일반 분양 물량이라는 부분이죠. 무려 5,000세대 가깝게 공급이 된다는 부분이에요. 자, 서울에 재개발이나 재건축 공급한다고 막상 일반 분양 모집 공고 딱 까보잖아요. 그럼 생각보다 분양 물량 얼마 안 나와요. 게다가 중저층이나 비인기 타입이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5,000세대 가까이 공급된다는 부분이죠. 요즘 인기가 많은 34평형도 1237세대, 25평도 1488세대, 22평이 900세대, 그리고 18평형도 1150세대나 됩니다. 자, 전용 59에서 84제곱미터가 2725세대나 돼요. 자, 거의 신도시의 3개 아파트 단지가 분양하는 효과랑 맞먹는다는 부분이죠. 자, 최근에 서울 청약 커트라인이 얼마나 올라갔냐. 4인 가족 만점 가족탁도 떨어졌다는 힐스테이트 리슈빌 강의. 자, 여기가 공급 호수가 809세대였어요. 물량으로 따지면 3배 이상 규모라는 거죠. 자, 커트라인도 만점 수준에서 다소 내려올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둔촌주공 아파트 언제쯤 분양을 할까요? 지금 언론에서는 하반기를 유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년까지는 미뤄지지 않을 거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 일반적으로 일반 분양을 진행을 하면서 그 일반 분양 대금으로 건설 자금으로 충당하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일반 분양을 안 하다 보니까 이제 건설 속도를 좀 빨리 하는 게 좀 제한이 있다. 그래서 하반기 중에 무조건 진행을 할 거라고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자, 문제는 분양가예요. 이게 지금 분양가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잖아요. 한 언론 보도 보니까 평당 4천만 원까지도 가능하겠다, 이런 언론 보도가 나와요. 자, 그리고 야, 지금 주변 시세 90%까지 책정한다 그러니까 9억 넘을 거다, 이런 공포 섞인 무주택자들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이제 분양 커뮤니티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에서는 분양 평수 25평 기준으로 9억 넘을까 안 넘을까,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9억이 넘어버리면은 중도금 대출도 안 되고 특별 공급도 안 되다 보니까 25평 기준 9억 넘을지 안 넘을지가 많은 사람들의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9억 넘어버리면요, 청약 못 넣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져요. 자, 그럼 둔촌주공 분양가 어느 정도 나올까요?
최근 분양가 책정 기준을 참고해서 예상 분양가를 산출을 하였습니다. 지금 서울 시내 분양가 산정 방식은 두 가지가 있어요. 분양가 상한제 방식이 있고 허구의 고분양가 사업장 심사 기준이 있는데, 둔촌주공이 공급되는 둔촌동 같은 경우는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입니다. 그래서 시세 대비 60에서 70%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개편된 허그의 고분양가 사업장 심사 기준 최대 90%까지 적용된다는 부분은 이 둔촌주공이나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둔촌주공 분양가 어떤 식으로 예상할 수 있을까요? 두 가지 기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공급이 결정됐었던 원밸리 분양가 측정 기준을 참고해서 둔촌주공의 분양가를 예상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주변 시세 대비 예상을 해보는 방법이 있는데, 둔촌주공이 이 주변 시세 대비 분양가를 산출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면은 이 같은 행정구역의 반경 2km 내에 사업장을 산출하는 게 어려워서, 그 전에 허구에서도 이 비교 사업장을 산출하기 어렵다 보니까 해당 지역 평균 분양가 기준으로 산출을 해서 제시를 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요, 원밸리 분양가 측정 기준으로 이제 말씀을 드린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게 더 확실해 보여요. 자, 원밸리 분양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여기는 이제 허그의 고분양가 통제에 반발을 해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둔촌주공처럼 선택한 단지입니다. 허그에서는 4,891만원 기존 서초구에서 최고 분양가 나왔던 것을 제시를 했어요. 근데 이번에 확정된 분양가가 5,669만원이었습니다. 허그 제시 분양가 대비 16% 올랐어요. 자, 원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허그 제시 분양가보다 5에서 10% 깎으려고 만든 제도인데 16% 오히려 인상해 주다 보니까 조합에서는 와, 대박 났다 이런 식으로 조언을 했고, 분양도 예정대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야, 그러면은 이 분양가 올려준 국토부 장관, 변창 국토부 장관은 정말로 나쁜 사람인가? 그 사람도 나름 생각이 있어서 이런 분양가를 책정해 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주변 시세가 9천만 원에서 1억 사이예요. 시세 대비 한 10% 수준에서 묶으면서 조합의 요구를 일부 받아들이면서 공급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했다고 보는 부분이죠. 그럼 원밸류와 비슷한 상황이 둔촌주공에서도 이런 상황이 예상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둔촌주공 아파트의 분양가를 한번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자, 둔촌주공 아파트가 허그한테 받은 분양가 제한은요, 평당 2,978만 원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조합은 얼마를 요구했을까요? 평당 3,5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그냥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선택을 했던 거예요. 그것이 자기의 요구에 맞게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던 부분이죠. 그런데 이 조합의 요구 분양가격이 과도했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고덕동 평당 가격이 시세가 4,400만 원 수준이었어요. 근데 둔촌주공 여기보다 훨씬 이제 등급이 높은 지역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500만 원밖에 요구를 안 했습니다. 나름 합리적이라고 생각했는데 거기서 더 깎으니까 화가 난 거죠. 자, 그 당시 시세 기준으로 보면 허구에서는 한 시세 60%로 이제 이야기를 한 것 같고, 조합에서는 시세 한 70% 정도로 제한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허그 제시 평당 분양가에서 원밸리 같은 경우는 16% 인상을 해줬잖아요. 그러면은 재산정 평당 분양가가 얼마가 나올까요? 3,454만 원이 나옵니다. 그러면 기존의 조합이 요구했던 거와 거의 차이가 나지 않아요. 조합 측 기존 요구안을 맞춰줄 가능성, 평당 3,500만 원이 가능하다고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자,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요, 만약 원밸리 측보다 더 높은 비율로 올려주게 된다면요, 다른 사업장의 일반 분양 일정이 늦어질 가능성도 있어요. 보세요, 원밸리보다 늦게 분양을 신청했더니 허그 제시했던 것보다 더 높은 비율로 분양가를 올려주네. 조합장 여러분들, 늦게 분양할수록 더 높게 분양가가 책정된다, 우리 모두 후분양합시다, 이렇게 나설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나름 기준을 채우면서 어느 정도 예상 가능한 분양 금액을 던져줘야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원하는 이제 예정대로의 공급이 가능하다는 부분이죠. 또한 이번 분양가 개편으로 둔촌주공 25평이 9억이 넘게 되잖아요. 그러면 무주택자의 너무 큰 반발에 직면하게 됩니다. 자, 왜냐하면 이 9억이 넘느냐 안 넘느냐에 따라서 청약제도가 크게 바뀌잖아요. 당장 대출 부분이 큰 영향을 잡는다는 부분, 그리고 특별공급도 배제가 된다는 부분도 무주택자한테 큰 반발에 직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과도하게 아까 언론처럼 뭐 평당 4천만 원 이렇게까지는 안 올라갈 거라고 보는 부분입니다. 자, 그럼 쇼킹 부동산이 전망하는 둔촌주공 평당 분양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3,500만 원 선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34평의 분양가 얼마 나올까요?
한 12억 전후가 나올 것 같습니다. 25평형은 8억 후반, 그리고 22평형은 7억 후반, 그리고 18평형은 6억 초반 금액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18평형부터 25평형까지는 중도금 대출과 특별공급 모두 다 가능하다고 보여지는 부분이에요. 자, 이 정도 분양가가 산출이 되면요, 조합 측도 어느 정도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사이에 시세가 많이 올라가긴 했지만 지금 둔촌주공의 사업 일정상 더 이상 일반 분양을 미루기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기다렸다가 평당 분양가 500만 원 더 올렸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이제 만족감을 나타낼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국토부 장관이 예상한 대로 주변 시세 대비 확실하게 60% 수준대로 묶어버리면서 그리고 공급을 원활하게 진행하는 부분도 맞아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5평 기준으로 8억 후반이면요, 일반 청약 대상자 입장에서도 절대 나쁜 선택은 아니거든요.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근데 이제 고민되는 부분이 있으실 거예요. 청약 대기자 입장에서는 뭐냐면은 지금 2월에 고덕 강일 제일 풍경채가 16일 날 입주자 모집 공고를 시작을 하면서 청약 일정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여기가 780세대로 그 전에 분양했던 아파트 단지와 비슷한 규모로 공급이 돼요. 근데 분양가율이 더 올랐죠. 한 6천만 원 정도 더 올라갔습니다. 2,429만 원의 평당 분양가가 측정돼서 아마 34평대 기준으로 한 8억 초반까지 나올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은 둔촌주공 넣는 사람이 이 고덕 강일 제일 풍경채를 넣어도 될까? 덜컥 붙어버리면 어쩌지? 이런 고민들이 많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일단은 25평 분양가가 9억이 넘을지 안 넘을지 제가 장담은 못 드리겠는데 그냥 주변 여건을 감안해 보면 안 넘을 거란 저희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된 겁니다. 이거 꼭 철석같이 믿기는 좀 어렵지만은 만점에 가깝다면요, 저는 개인적으로 둔촌주공에 넣으신 게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고덕 강일 제일 풍경채는 전용 84제곱미터에 넣을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이제 둔촌주공 같은 25평을 넣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5년 동안 거주 실거주 의무 감안한다 하더라도 둔촌주공이 압도적으로 이제 차이가 나는 지역인 건 피할 수 없는 부분이고 두고두고 분명히 효자 노릇을 할 아파트 단지란 건 여러분들도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점에 가깝다면 제가 볼 때는 둔촌주공을 노리시는 게 서울에서 마지막 공개되는 이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쇼킹 부동산 마치입니다. 좋아요, 구독, 그리고 주변에 둔촌주공 분양 기다리시는 분들께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